객체 지향 언어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자바. 자바를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책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입문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입문서가 내용이나 구성면에서는 크게 다른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를 다시 보면 알 수 있듯이 1, 2장에 걸쳐서 자바를 설치하고 환경을 설정합니다.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프로그래밍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마치면 3장부터 본격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중에서 3장부터 6장까지는 변수, 자료형, 연산, 제어문, 배열 등 자바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든지 기본이 되는 내용,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우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중요하겠지만 입문자들은 1장부터 6장까지를 유심히 보고 공부할 것을 책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 하고 나면 7장에서부터 객체지향 언어로서의 자바를 접하고 배우게 될 겁니다. 1장과 2장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고요. 3장부터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3장에서는 변수와 자료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사용할 값을 한 곳에 담아두고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변수입니다.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과 초기값을 정해주는 방법을 먼저 배웁니다. 변수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변수를 정의하려면 변수 이름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변수 이름은 코딩하는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지어줄 수는 있지만 자바 문법상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 안에서 이름을 정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실무 개발자로 일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령규칙을 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규칙을 따라서 변수를 명령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료형을 배웁니다. 자료형,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선언한 변수에 들어갈 값의 종류를 자료형이라 합니다. 정수형, 실수형, 논리형 등 기본 자료형의 종류를 먼저 배우고 상수의 개념, 그리고 스코프라고 하는 변수의 사용 범위 등을 2장에서 다룹니다. 자료형과 변수는 프로그래밍 하는 내내 핵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 나오는 개념들을 확실하게 숙지하기를 권장합니다. 자료형과 변수를 배웠으면 이제 4장에서 연산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연산을 배우는 코너입니다. 흔히 하는 4층 연산도 당연히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연산은 4층 연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입 연산, 산술 연산, 논리 연산 등 그 종류만 8가지의 세부 연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연산자를 다 익히면 좋겠지만 입문자 입장에서는 이 연산자를 단번에 익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자주 사용하는 연산자를 먼저 학습하고 남은 연산자를 학습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산자를 익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많이 사용해보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입문서들은 이렇게 예제 코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거나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입과 자료형에 있는 프로그래밍에서는 같은 연산자를 사용하더라도 자료형과 타입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직접 입력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산이라는 관문을 넘어왔으면 이제 제어문으로 넘어옵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래밍에서 기본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로그인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지 회원 등급이 몇 이상이며 이용 가능한 기능을 만들 때 조건을 확인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실행되도록 해야겠죠. 이러한 것들이 제어문입니다. 제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이는 문법으로 잘 숙지해야 합니다. 제어문은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으며 조건문 if, 스위치, 반복문은 for, while, do while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어서 시작하는 조건문에서 if문부터 나옵니다. if문이 대중적인 조건문이고요. 흔히 조건절이라 말하는 영어의 if와도 유사합니다. 기본이 if만 나오는 경우 그리고 else if를 쓰는 경우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특정 값이 조건이라면 사용하기 편한 스위치문을 다룹니다. 물론 이 경우도 if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스위치문을 사용하면 좀 더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복문입니다. 반복해서 실행한다는 것인데 무작정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만족할 때 반복을 계속하거나 멈추는 방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반복문도 제어문에 속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반복문이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을 차례로 다루고 연습을 합니다. 6장에서는 배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변수 형태에 저장해서 다룰 수 있게 하는 객체입니다. 일일이 변수를 선언해서 정의하는 것보다
배열로 모아서 다루면 훨씬 편리하게 값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배열은 앞에서 변수 배열 때와 비슷하게 배열의 선언 및 초기화를 다루고 배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룹니다. 배열이 아무리 유용하다 한들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예시를 보여주면서 사용 방법을 숙지하게 하고 있죠. 배열이라는 객체의 특성상 앞에서 다룬 방법문을 많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눈여겨두면 좋겠죠. 이렇게 6장까지 자바의 기본을 다뤘고요. 7장부터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자바를 배워나갑니다. 연습하고 연습해서 숙지를 한다면 좋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